자, 오늘도 신문 브리핑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12월 8일입니다. 12월 8일. 자, 어제 국정조사가 있었죠. 그 조선일보 톱 기사는 바로 이제 국정조사입니다. 최순실과 대통령 같은 급이라고 느꼈다. 차은택 증언. 이거는 박근혜가 급이 낮다는 얘기일까 아니면은 최순실이 급이 높다는 얘기일까? 둘 다로 해석 가능한데, 네, 둘 다였으면 좋겠네요, 저는. 자, 톱 기사 제목이 저거고요. 부제목은 최순실 국정조사 2차 청문회 차은택 대통령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생각한다. 고영태 권력 1위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박근혜란 말 동의. 정현식 최 씨가 재단 감사 맡으라더니 이틀 뒤 안종범 전화와. 사진이 또 재밌는데 최순실 만나본 사람에서 이제 손을 들라고 했더니 김기춘은 손을 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김기춘이 박영선 의원의 이제 질문 때문에 그 최순실을 만나봤다는 게 증명돼 버렸죠. 양아치 새끼. 자, 김기춘이 옛날에 중정에 있으면서 여러 건 했다면서 역사에서 사라져야 할 놈들이 아직 남아있네요, 한국에. 자, 일명 기사입니다. 어려웠던 국어 수학 수능 변별력 커졌다. 변별력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변별력이라는 말을 쓰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시험이 어려우면은 줄 세우기 쉽겠죠. 근데 그, 그 아니란 변별력 때문에 학생들이 죽어나간다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고생하잖아요, 학생들 수능 친다고. 나도 고생했고 지도 고생했고 니들도 고생했고 앞으로도 학생들은 계속 고생할 거고, 그죠? 잠시만요. 뭐 좀 하나만 좀 보내고. 방송 시작할 때 내가 그거라거든요. 그 공지를 하는데 내가 오늘 까먹고 안 했네. 잠시만요. 요것만 공지 좀 하고 할게요. 이샹. 이렇게 해야겠다. 급한 대로 보냈습니다. 자, 일면 기사입니다. 노조원들 1200만원씩 손해보고 끝난 철도바업 72일. 성과 연봉제 철회 없이 종료. 코레일도 989억원 손실. 이게 9월 10월쯤인가?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이게 철도 파업이 72일 동안 이제 이어지다가 이제 끝났는데, 어제 끝났다 그래요. 끝났는데 그 파업의 시발점이, 여러분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성과연봉제가 사실 주요한 시발점이었는데, 그러니까 철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파업을 여러 개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이 성과연봉제인데, 그게 노동자들의 그 처우를 굉장히 나쁘게 하는 제도입니다. 노동개혁하고 이제 같이 일종의 추진됐던 정부 정책이고, 서울에는 좀 특별했어요. 박원순이가 참 그런 면에서 이제 사람들 말을 잘 들어주는 게, 서울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고 이제 그냥 끝내버렸거든. 파업을 끝내버렸거든. 그래서 근데 또 다른 기업들은 그렇지 않았겠죠, 아마. 그것 때문에 철도 노조원들이 고생했을 텐데, 근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성과연봉제는 또 철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참 앞으로 고생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폭스바겐 373억 과징금, 거짓 광고의 사상 최대 금액. 배기가스하고 연비를 속였답니다. 배기가스하고 연비 속였으면 이거는 사기 아니냐? 그러면 이거는 373억이 아니고 한 1000억쯤 먹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규모의 기업인데, 그러니까 과징금이라는 게 과징금이라는 것으로서의 의미가 있도록 난 좀 부과했으면 좋겠네요. 예를 들면은 뭐 그 그러니까 위법적인 행위로 3억을 벌었는데 과징금이 예를 들면 600만 원이면 나도 하겠다. 나도 그냥 600만 원 내고 하겠다. 그게 뭐야 그게? 자, 이면입니다. 김기춘, 우병우 청와대 발탁 대통령이 지명. 여의원 최순실 백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위기의 대한민국 보수의 길을 묻다가 또 있네요. 이번에는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 안병직 이 사람도 들어봤는데 이 사람 그거 아이가? 뉴라이트잖아. 서울대 경제학과. 권위주의 아닌 민주적 보수로 내각제 완전 국민 경선 도입을. 그래 이거 뉴라이트잖아 이거. 이 새끼 이거 그거 안병직은 그 환단곡 읽어본 분들한테는 되게 유명한 사람일 거예요. 친일 사학계 거두로 이제 표현되는 게 안병직인데 뭐 난 잘 모르지. 난 역사 전공이 아니니까. 그냥 난 거기서 한번 들어봤었어 안병직이라는 사람을. 근데 사진을 보는 거는 또 이번이 처음이네. 경제학 쪽 하시는 경제사 쪽으로 하는 사람인데 역사 전공은 아닌 것 같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 학설이었어요. 자본주의 맹아론 같은 게 심하게 경강부회이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병직 같은 사람들의 말에 수긍할 정도로 뭐 뛰어난 그런 학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숫자로만 세상을 보면 씨발 세상이 이 모양이겠냐. 자, 우병우는 결국 청문회에 안 나왔고요. 우병우가 장모집에 있다 막 그런 첩보가 있었는데 안 찾아봤나? 아 여기 있네. 기사에 있네. 국회 조사관 장모집에 이어 제천 기흥 CC까지 갔지만 허탕이다. 우병우가 그 안상수처럼 행방불명이랍니다. 김기춘이 그 우병우 증인이 김기춘이 우병우에 대해서 건강 안 좋은 자기도 나왔는데라고 했답니다. 재밌네요. 서로 다 망해라. 자, 이명 기사입니다. 최순실 문고리 3인방 등 불출석 19일 추가 청문회 열어 다시 부른다. 증인 27명 중에 13명이 안 나왔다 그러네. 이 새끼들은 법 위에 사나? 그럴 건 법이 뭐하러 있냐? 그냥 니들 왕국 하나 만들지. 자, 3면입니다. 드러난 최순실 슈퍼파워. 김종 차관 수행비서 같았다. 차은택 최 씨의 장관 수석 추천하면 임명되고 글 써주면 연설문에 반영. 그냥 니들끼리 나라 만들어 살지 그러세요. 그냥 그런 편할 텐데 뭐하러 이 멀쩡한 나라는 아니구나. 아무튼 나라에 들어가지고 그 먹으려고 그러다가 지금 개쪽당하냐. 차은택, 최순실, 고영태 집에서 물건 돈 갖고 나온 뒤 서로 자기 것이라 싸웠다. 예,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가십거리의 기사를 조선일보 우리는 국내 최대 일간지 3면에서 보고 계십니다. 자, 4면 토끼사입니다. 차은택, 김종덕, 송성각, 정수석들 한 팀으로 국가를 난도질. 문화체육계 등 권력 휘두른 최순실 일당들 청문회에서 재확인. 차은택 KT 인사 광고 개입 인정. 손성각 장시호도 각종 이득 챙겨. 김종 박태환 올림픽 불가 통보. 김연아 안 좋아한다고 한 것 죄송하다. 여명숙은 이제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전 본부장인데 이 사람 뭐라 그랬냐면은
판 흔들지 말라는 명령 계속 받아 문제 제기하니까 해임 통보하더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최씨 일가 중 혼자 나온 장시호, 담담, 그리고 당돌. 최순실 이모가 지시해서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를 만들었다. 제 실력으로 연세대 갔다. 다른 도움 없이 열심히 운동했다. 안민석 의원, 제가 밉죠 묻자. 네, 꼭 뵙고 싶었습니다. 말해. 혼자 나와가지고 혼자 이제 깽판 치다 갔다 막 그런 얘기 같네요. 이 사람도 뭐 운동 특기인가 보네. 이런 말이 있네요. 그 성적표에 가가 많은데 수미양가 중에 가 말하는 겁니다. 가가 많은데 연세대에 입학 가능한 성적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저희 때 운동 특기생은 오전 수업만 하고 가고 시험 못 볼 때도 있었다. 그렇지만 운동을 열심히 해서 대학에 간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라. 자, 사면 기사입니다. 여전히 장시호 준 16억도 삼성이 후원했다. 야, 이재용이는 전부 다 물었나 그러던데, 그러면은 이재용 밑에 그 이재용 말을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죠, 그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지. 이재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거짓말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재용은 그냥 거짓말한 거지. 이재용이 거짓말을 안 하고 있다, 진짜 몰랐다라고 한다면은 삼성 안에 이제 이재용을 띄워놓는, 그러니까 삼성이 이제 이재용이 지 집안 아니면 지 기업 관리조차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차라리 위증이었으면 좋겠네요. 차라리. 영재센터 지원 한때 진실공방. 김재열은 김종 말 듣고 결정했다. 김종은 난 그런 요청한 적 없어 라고 했답니다. 아름답네요. 이런 걸 우리가 논리학적으로 모순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면 톱 기사입니다. 김기춘 모른다. 아니다. 반복. 의원들 천당 가겠냐. 말폭탄. 김기춘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왜냐하면 비서실장이었으니까. 그리고 중정에서 계속 활동했었잖아요. 사실 파면은 정말 끝도 없이 나올 사람인데, 예, 김기춘이 본인은 계속 모른다 계속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박영선이 어제 물었던 게 사실 큰 역할을 했던 거지. 박영선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김기춘이 최순실하고 만난 적이 있느냐 아니면 않느냐 막 그런 류의 질문을 했거든요. 김기춘이 모른다 그랬는데 다른 증거가 있어가지고 김기춘이 위증하고 있다는 게 밝혀졌죠. 자, 고영태 태블릿 PC 내 것 아니다. 최순실은 태블릿 PC 사용 못한다. 정유라는 젊으니까 쓸 줄 알 것이다. 자, 전 청와대 조리장 최순실 일요일마다 들어와 문고리 3인방과 회의했다. 넘어가죠. 자, 6면입니다. 야권 비박 탄핵 210표 안팎 친박 190표로 부결. 그러니까 이게 전망이죠. 그 오늘이 8일이고 내일이 9일이잖아요. 그러면 내일 부결할 텐데 이게 아슬아슬하게 통과될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명 투표로 하면은요. 기명 투표로 표결하면 통과될 거고, 무기명으로 하면은 아슬아슬하게 통과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은 그런 집단이니까요. 자, 박영선 탄핵 후 즉각 퇴진 주장은 문재인의 개인적인 희망이다. 이거는 뭐 그 새누리당이란다. 조선일보의 문재인 관련한 기획 기사 같습니다. 김종인 문재인 대통령 된 것처럼 생각. 여당 부결된 문재인이 정계 은퇴야. 그래, 이건 무슨 개소리야?
문재인 새누리가 문재인 죽이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선일보가 슬슬 간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하고 어제 아랫게 기사에도 신문에도 이제 문재인 관련한 기사는 사실 꾸준히 나와요. 조선일보는 문재인을 깎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어요. 뭐 물론 이제 신문 기사를 중립적으로 읽는 것도 좋지만은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는데 그거를 의도를 감안하지 않고 본다는 거는 사실 그냥 그게 뭐라 그랬느냐 이걸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기만.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거죠. 기기적 중립은 멍청한 거예요. 자, 역시 육면 기사입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소상이 밝힌다더니 4차 담화냐 회견 없이 4차 담화나 회견 없이 탄핵 표결 맞는 청와대. 탄핵 언급하다 눈물 흘리는 정세균 의장. 정세균 국회의장이 7일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주한 유럽연합 회원국 대사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최근 촛불 집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감정이 못 붙여 북받친 듯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다. 한 달 가까이 정례 회의조차 못 여는 새누리 최순실 사태에 탄핵 정고 겹치며 정당의 기능 사실상 정지. 니들 안에서 니들 안에서의 문제도 아직 해결을 못했는데 무슨 정례회의 같은 걸 하냐. 그리고 정당 기능 애초에 안 하잖아. 자, 8면입니다. 외교 안보란인데 해커에 뚫린 군사기밀 한 달 뒤에나 알 수 있다는 군. 어제 나왔던 건데 또 나오네 기사가. 참 우려먹네요 자꾸. 이상하죠? 지금 같은 시국에 북한이 이렇게 귀신같이 군 내부망을, 그것도 내부망을 해킹하다니 이상하지 않나요? 자, 국내 입국 탈국민 김정은 집권 후 첫 증감. 김정은 우리 중에 남조선을 한국이라 부르는 나쁜 놈이 있다. 이 뭐 기획 그 외교안보 기획 기사들인 것 같은데 기획 기사들 수준이 이렇게 낮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한 면을 전부 다 그냥 북한 얘기구만. 우리나라 외교안보는 전부 북한밖에 없나요? 미중 관계나 좀 얘기를 해보지. 그건 국제면에 있나? 자, 10면입니다. 핫이슈. 중 4년 내에 석탄 소비 10% 줄이겠다. 서울 안에 맑아질까? 사실 우리나라의 그 황사 같은 거는 중국 본토에 비하면은 진짜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국 가봤더니 아유 이거는 이게 사람 살 곳인가 싶을 정도로 있잖아요. 앞이 안 보여 그냥. 진짜로 앞이 안 보입니다. 사람들이 거기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자, 국내 전문가 10%로는 한국 오는 미세먼지 크게 안 줄 것이다. 뭐 근데 뭐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12면입니다) 주목 못 받고 조합원 손해만 눈덩이. 파업 전격 철회. 요게 이제 72일간의 철도 파업인데 이걸 이렇게 들으면 안 되지. 주목 못 받은 게 그 노조 요구가 그게 불합리해서 그런 거냐? 최순실 그게 터져서 그런 거 아니냐? 아무튼 이제 파업이 끝났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파업의 이제 주 원인은 성과연봉제였고요. 근데 결국에는 성과연봉제를 철회시키지를 못했어요. 그게 좀 많이 좀 그렇긴 한데 뭐 노사관계에서 노동자가 뭐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성과연봉제 시행 여부는 사실상 이제 법원에 맡기기로 했고 해결 노력은 부족했던 정부 코레일 노조 편 만든 야당도 비난 못 면해. 이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때 그랬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사실 있잖아요. 이 기사하고 별개로 내가 그동안 이제 신문을 쭉 봐오니까 느끼는 건데
조선일보에서는 나름대로 파업을 많이 조명하긴 했어요. 나쁜 쪽으로 조명했죠. 파업하면 나라 망한다 막 그런 부류의 기사들을 정말 꾸준히 쏟아냈어요. 한국일보에서는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선일보, 그러니까 오히려 있잖아요. 이게 파업이라는 게, 총파업이라는 게 조선일보 쪽 구독자들한테 더 유명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래놓고 지금 마지막에 주목 못 받고라고 적어놨으니까 뭐 좀 모순적이긴 하네요. 자기들이 계속 조명했으면서. 자, 뭐 다른 뭐 얘기는 없고 특별한 얘기는 없고요. 주식 투자 동아리 회장은 여대생만 골라 등쳤다. 모르겠습니다. 뭐 그랬겠지. 14면입니다. 수능 관련 얘기인데 연세대 의예 536점, 고려대 경영 532점이 예상 합격선이다라고 합니다. 불수능에도 수능 만점자가 3명 나왔다. 전부 그냥 근데 전부 대학 관련한 얘기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난 대학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저도 입학 가능도하고는. 자, 16년입니다. 기부는 나이 든 뒤에 젊어서도 할 수 있죠. 어쩌라고. 자, 사립 중고 교장들 국정교과서 긍정적이다. 사립은 좋아하겠죠. 이상이 그렇더라고. 아무튼 그 국정교과서 얘기를 조선일보에서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얘기를 꼭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하더라. 자, 국민연금 재가입 길 열린 전업주부 5일 만에 2,500명이 신청했다. 조선일보 사회면 기사들은 볼 게 없어. 조선일보 사회면 기사들에는 사회 문제를 정작 거의 안 다루거든요. 거의 안 다뤄요. 그냥 항상 있는 기사들은 미담들이잖아.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기부는 나이 든 뒤에 젊어서도 할 수 있죠. 이런 미담들이 사회면을 주로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그래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신문의 사회면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사실 문제는 늘 항상 있거든. 한국일보가 내가 그런 면에서 참 좋은 게, 한국일보는 한겨레나 뭐 그런 진보 쪽이라고 얘기하는 신문들보다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나름대로 그 노동 문제를 잘 조명합니다. 그 객관적으로 잘 써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데 조선일보는 그런 게 없죠. 자, 21면입니다. 국제면에는 뭐 독일하고 뭐 미국 얘기 나오고 별 얘기는 없네요. 별 얘기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문화란인데 네, 호두까기 인형. 뭐 특별한 얘기가 없네요. 스포츠란에도 특별한 얘기는 없고. 31면 광고입니다. 남성 갱년기를 한 번에, 남자도 갱년기. 갱년기 남성 활력 에너지. 뭐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상품명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30면에는 이제 신문은 선생님이라는 난이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 나름대로 이제 정보를 잘 전달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은 그 정부 예산안 관련한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마 재미있게,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천드려요. 읽어보니까 그냥 잠깐만요. 자, 33면입니다. 33면은 그냥 오피니언인데 일단 정치 얘기는 없고, 예.
이런 기사가 있네. 한국 정보통신기술 세계 1위, 북한이 1위인 것은 해킹 기술. 최고지, 해킹. 34면입니다. 쉽고 간단하고 틀렸다라는 뭐 기사가 있는데 이거는 주제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목 자체만으로는 잘 안 들어오네요. 포퓰리즘 관련한 얘기 같은데? 조선일보가 잘하는 건 포퓰리즘이잖아요. 돈벌이 막아놓고 일자리는 늘려라. 한국 경영자 총협회의 박병원 회장 글인데요. 그러니까 기업, 그러니까 뭐 돈벌이 막아놓고 일자리 늘려라라는 이제 그 칼럼 제목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분은 돈벌이를 많이 하게 해줘야 일자리가 늘어날 거 아니냐. 라는 이제 이명박 선생의 낙수효과 이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별로 전 동의하진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재밌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각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는 것도 재밌어요. 그래야지 발전이 있습니다. 어쨌건 우리가 고려 못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청문회 품위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증강인간, 이건 뭘까? 그 증강현실 관련한 얘기인가? 35면입니다. 트럼프의 기후변화, 한국의 조급한 대응이라는, 우리 외교 족도 못하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지방자치, 제왕적 통치 만든 방풍림이다. 그 중앙집권보다는 지방분권 관련한 얘기 같은데, 저도 이제 일단 제목만 보면 그래요. 나도 이 얘기는 동의하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5면이고요. 예, 35면 사설입니다. 탄핵 표결 후 안보 경제 진짜 위기, 앞으로 돌아가야. 세월호 7시간 탄핵 소추안 포함은 초법적 발상이다. 왜? 의혹만 난무했다.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교육 경쟁력에도 경고 등 누가 고민하고 있나. 네. 얼마 전에 그 애들이 공부는 잘하는데 그 뭐지? 애들 흥미는 되게 낮더라. 뭐 그거 보고 쓴 건가? 자, 조선 경제입니다. 일면은 뭐 삼성 사령탑 60년 만에 대수술, 미래전략실 해체하는 것 때문에 나온 기사 같아요. 미래전략실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다 브리핑해 놓은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100% 한국기술 뭐 원전 관련 얘기고,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조선일보는 일종의 광고지, 조선경제는 일종의 광고지 같은 거기 때문에 아이폰 8대, 아이폰 8대 잇따라 폭발, 중국 소비자 당국이 애플 압박 점점 거세져. 중국은 믿을 수 있나? 내가 생각해도 중국은 못 믿을 것 같은데. 재밌는 기사가 있네요. 그 오면인데요. 경단녀가 뭐냐면 경력 단절 여성. 또 이렇게 쓰셨네. 경력 단절 여성이 190만 명 시대, 힘 못 쓰는 정부 정책. 경력 단절이 뭐냐면은 일하다가 이제 중간에 일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사정을 얘기하는 건데, 사유가 뭐냐면요, 34%가 결혼, 30%가 육아, 그 다음에 26%가 임신 출산이랍니다. 결혼은 뭐 그렇다 치고 임신하고 그 다음에 육아 이런 문제들은 사실 여성으로서는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경력 단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방법은 그냥 여성이 임신을 안 하면 돼. 이거 뭔가 대체적인 어떤 그런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야 된다는 건데,
근데 뭐 아직까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감안할 수밖에 없는데 제도적으로 그래도 보완해 줘야겠죠, 그죠? 그게 페널티를 사회가 이제 책임지는 거니까. 근데 아직 그거 관련해서는 제도가 사실 그렇게 썩 많이 좋진 않아요. 경력 단절을 이제 그 완전히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다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는 좀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이제 2년 정도 쉬다 왔는데 뭐 계속 일한 사람은 같은 취급 받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냥 일을 그만둬 버린 경우도 많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지금 결혼이 34.6%잖아. 그러면은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남편이 일을 하고 이제 남편이 그걸 하잖아요. 돈을 벌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는 이제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사는 거지. 그런 경우도 되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남편들한테는 그게 좀 많이 큰 고충이라 그러던데. 왜냐면은 자기 혼자 돈을 버니까. 실제로 그런 갈등도 많은 것 같아요. 자, 뭐 다른 기사는 자동차 업체 관련한 기사들이 있고요. 어, 뭐 광고가 이렇게 많아. 탈모 끝 풍성한 머리숱. 끝까지 힘차게 활력 있게 지칠 줄 모르는 힘. 이 면에서 이제 제일 그러니까 볼만한 기사 제목이 이제 광고였어.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자신감을 높여주는 남성 주술. 지구 자전 속도 점점 늦어져 2억년 후에는 하루가 25시간이다. 이게 근데 왜 조선 경제에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 좀 느려지긴 하는데, 근데 100년마다 이게 느려진 속도가 100년마다 1000분의 2초 정도 느려져요. 500분의 1초쯤 느려지는 거지. 근데 그런 거 가지고는 우리가 사실 체감할 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이제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그 옛날에 어릴 때는 뭐 50억 년 뒤에 지구가 망하지 않그 태양이 커지기 때문에 지구가 망하지 않을까 늘 걱정했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질없는 걱정이었다 생각이 드네요. 잠깐만요. 자, 오늘 영상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